자, 등비수열 숙제로 했던 스텝 2 풀이부터 할 테니까 일단 같이 봅시다. 4번부터 풀도록 할게요. 4번은 다들 풀어놨는데 7항 쓴 애가 좀 많았습니다. 각 항이 실수이고. 자, 4번 2항이 6이었고 A2가 6이었고 몇 항? 5항이 48인 따라서 AR이라는 값은 6인데 A의 R을 4제곱한 건 48이었더라. 양변을 나누면 R 세제곱이 8이다. 이때 물론 R 세제곱은 8을 풀면 R이 2거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루트 3i라는 허수도 2개 있겠지만 허근은 현재 해당하지 않겠다. 문제에서 제시한 게 뭐야? 모든 항이 실수였으니까 공비도 실수여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실수 R이 2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R이 2니까 A가 3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어요. 따라서 일반항 AN은 3 곱하기 2의 N-1제곱입니다. 자, 네가 384가 되는 항을 찾아오는 거고요. 양변을 3으로 나눠주시면 128, 여기 2의 7승이죠. 따라서 N이 8일 때 8항이 7제곱이 되면서 128 곱하기 3, 384가 되는 겁니다. 7항 쓰실 분들은 아마 요게 2의 7승이니까 7번째 항이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풀었던 애들이 이제 12항 써왔던 애들도 많았는데 요 문제는 또 다른 이제 유형이기도 하니까 한번 풀어볼게요.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도 2분의 1이라고 하였으니 사실상 AN이라는 건 그냥 2분의 1의 N제곱이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AN에서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만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것은 몇 항부터인가? 이웃하는 두 항의 차가 몇 항째부터인가? N항과 N 플러스 1항의 차이가 만분의 1보다 작게 되는 요렇게 한번 문제를 해석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부터 차이가 만분의 1보다 작을 거라고 예상한 겁니다. 다시 수열 자체가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6분의 1로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그 값의 차이는 점점 줄어들 것인데 이 차이가 만분의 1보다 작게 되는 건 n번째 항부터다 라고 이해를 한 겁니다. n과 n 플러스 1항 사이부터 줄어들게 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2분의 1의 n제곱에서 an 플러스 1은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인데 아직까지 누가 더 큰지 몰라서 절대값을 씌워는 놨습니다. 왜 모르니? 2분의 1의 n승이 더 크지. 가면 갈수록 더 작아진다. 뒤에 항이 더 작아요. 뒤에 항이 더 작아요. 차이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겠다. 참고로 이거 뺄 때는 2분의 1의 n제곱으로 묶어주시면 얘는 1, 얘는 2분의 1이 남았죠? 그래서 2분의 1이 한 번 더 곱해지니 2분의 1의 n 플러스 1제곱이 만분의 1보다 작다입니다. 헷갈리는데 뒤집을까요? 자, 2의 n 플러스 1제곱이 언제 만 10의 4제곱보다 크겠느냐를 풀면 되겠네요. 요거는 이제 밑이 서로 다른 맞나? 지수 부등식을 푸는 거랑 똑같으니 물론 여러분이 적당히 찍어낼 수도 있습니다. n에다가 10을 넣고 12를 넣고 13을 넣고 하면서 2의 거듭제곱이 언제 만을 넘어가는지 체크하는 것도 방법이다. 알겠지? 사실 빠르기는 그게 훨씬 빠르죠. 대충 2의 세제곱이 1000쯤 되는 거 아니까 거기다가 2의 10제곱이 1000쯤 1024잖아요. 거기다 8 곱하면 8000이까지 못 넘네. 4 곱해야 넘겠네. 14항부터 넘는다는 얘기죠. 따라서 2의 14제곱부터는 10의 4제곱을 넘고 2의 13제곱은 못 넘는다. 이렇게 체크해도 되고 문제는 로그 2가 0.3010인 걸 가르쳐 줬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풀라. 즉 양변의 로그를 취하여 풀라고 이런 걸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숫자가 아직까지 크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거듭제곱 할 만한 숫자여서 제가 거듭제곱을 그냥 생각해 봤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n에 12였을 때까지는 아직 안 되고 12항과 13항 사이부터는 안 되고 13항과 n에 13이 들어갔을 때 14항부터 n이 13이 들어갔을 때 13항과 14항의 차이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13항부터는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가 만분의 1보다 작아지는 처음 숫자입니다. 12, 13은 안 되고 13, 14부터는 되니까 어쨌든 13항부터는 된다는 얘기죠.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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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어?
5번? 5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물론 내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만 못 풀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바본가? 바보지. 하지만 바보라고 해서 그러면 물어보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풀어보시고 충분히 풀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는 못 풀었는데요. 그럼 따로 물어보시죠. 자, 여러분 역시나 수열의 두 수의 사이에 적당히 n개수를 낀가요? 해놨어요. 자, 그럼 이건 등비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첫째 항이 3이고 네가 둘째 항 3r이죠. 네가 셋째 항 3r의 제곱입니다. 네가 n 플러스 1항 3r의 n제곱이에요. 네가 몇 항? n 플러스 2항입니다. 즉 공비 r을 n 플러스 1번 곱했다 이거죠. 공비 r을 n 플러스 1번 곱했는데 그지? 이렇게 됐을 때 768이 돼야 돼. 3 곱하기 r의 n 플러스 1제곱이 768이다. 이거 나눠주면 되겠네요. r의 n 플러스 1제곱은 뭐다? 3으로 나눠주면 256입니다. 선생님, 그럼 뭐 2의 8승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고 4의 4승이었을 수도 있고 8의 뭐 제곱이나 3승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물론 지금 8은 안 되지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2랑 8이겠네 해버리는 건 조금 위험해. r은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1은 안 되고 r이 2였다면 2의 8제곱은 256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r은 2고 n은 7이고 다 되는 거죠. 선생님 이거 상당히 큰데요? 그 합은 9네요. 합은 9. 하지만 합이 9가 답이겠느냐? 좀 더 알아보죠. r이 4일 수는 없느냐? 되죠. 4의 4제곱입니다. 256이죠. 미친 4의 세제곱이겠지. 자, 미안합니다. 아니지. 4제곱 맞잖아. 세제곱이 64니까 맞지. r은 4였을 때 n은 3이고 합은 7밖에 안 되네요. 선생님 가면 갈수록 r이 커지면 n이 작아지잖아요. 힘들 것 같은데. 자, r이 8인 거는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뜬금없지만 r이 16인 게 돼요. 16의 제곱이 256인데 r은 16이고 n이 1이잖아. 그러니까 다음 항이 그냥 다다음 항이 768이 된 거지. 근데 이거 합은 뭐야? 17이잖아. 제가 제일 큰 거 같은데요? 따라서 17이 가장 큰 최대값이다. 자, 다들 기운 내시고 좀만 힘내라. 와, 이래 피곤해하니? 오늘 뭘 날이니? 다음은 12번.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등차 중항을 A, 등비 중항을 G라고 했습니다. x제곱-6x 더하기 3은 0의 두 근을 제가 알파와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은 6이고 두 근의 곱은 3이고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려. 알파와 베타의 등차 중항을 A라는 수라고 했습니다. 등차 중항은 말 그대로 둘의 합의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은 6이었으므로 A는 3이다가 결정되고요. 두 근 알파와 베타의 등비 중항을 G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G 제곱이 알파 베타여야 하므로 알파 베타는 3이죠. G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어야 합니다. 이때 G제곱을 두 근으로 하는 그냥 결국 G제곱은 3인 거잖아. 즉 문제에서 뭐라 그래? A 제곱이군요. A 제곱은 9고요. G제곱은 3이니까 9와 3을 근으로 하는이 되겠죠. 여러분 9와 3이 근이라고 하니까 9와 3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겠네요. x-9, x-3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27은 제로다. 네가 A고 네가 B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A는 마이너스 12, B는 27이니까 두 수의 합 A 더하기 B는 15여야 한다라는 건 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은 15번. 아니고 16번인가? 자, 16번.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E 나누기 A의 최대값을 자 등비 수열이라고 하니까 제가 A, AR 제곱이라고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A, AR 제곱으로 둘게요. 중간의 수를 기준으로 나누면 좋기도 한데 뭐 분수 쓰는 것보단 저는 정수가 좋아요. A, AR 제곱이라고 하고 A분의 B-C는 그러면 식을 변환하면 A분의 AR 제곱 A는 0이 아니라면 약분된다. R 제곱이 됩니다. 여러분 2차 함수 아니야? 2차 함수의 최대값 구하란 얘기야. R이라는 값의 범위는 딱히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R에 관한 2차 함수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표준형으로 고쳐야 되겠죠. 마이너스 R-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4분의 1이므로 됐니? 이 함수의 최대값 얼마야? 4분의 1이죠. R이 2분의 1이었을 때 4분의 1을 최대로 가진다. 지금 최대값을 K라고 했고 K는 4분의 1이며 100K를 구하는 게 오늘의 목표 25가 되겠네요. 생각으로 난이도가 높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학생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함수를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18번. A는 0보다 작고 음수구용. 자, B는 0보다는 크다는 것이었다. 자, 이때 AB가 AB의 곱과 A, 그 다음 B가 뭐를 이루고? 등차 수열을 이루고. 얘가 등차라 하니까 중간에 A의 2배가 AB 더하기 B 양쪽의 합과 같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 되겠네요. 그만 주무세요, 다들. A, B, AB는 등비수열. A, B, AB는 거꾸로 쓰니까 이렇게 쓰니까 등비수열이었다. 그럼 중간에 있는 애 제곱은 양변의 곱이라고 갖겠죠. A제곱 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A와 B의 제곱의 합을 구해봐라가 문제였는데 여러분 잘 봐. 잘 봐! 위에 거랑 밑에 걸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지금 뭐야?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 둘 다 0은 아닙니다. 양변을 B로 나눠보죠. 오늘부터 B는 A제곱입니다. B 대신에 A제곱을 대입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처음 주어진 식은 2A는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이단 말이야. 양변 옆으로 넘겨주면 A 세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가 제로고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텐데 A는 0이 아니고 마이너스 2 또는 1인데 A는 음수였죠. 따라서 A의 값으로 적절한 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여러분 A가 마이너스 2로 결정되면 B는 얼마? 제곱한 거 4가 돼야 됩니다. 답은 뭐야? 둘이 제곱해서 더해달라 그랬지? 20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19번과 20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을 특히나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19번부터 보죠. 다들 피곤에 쩔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직장일에 치여버린 30대 아저씨들 같네, 다들.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쩔어가지고는. 이거 뭐 벌써 화요일밖에 안 됐잖아. 뭐 벌써 뭐 목요일처럼 행동해, 다들. 금요일 되면 부활하잖아, 보통. 내일 쉰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자, 하여튼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래 길이가 L인 선분을 3등분해서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에 시행을 하면 전체 길이 L이었던 게 3등분해서 중간에 걸 버리게 되니까 1회 시행 후 남은 길이, 그러면 전체 3분의 2배가 남게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면 또 각각 3등분해서 중간 부분을 버린다. 그러면 3분의 L이라는 길이에서 또 3등분하여서 버렸으니 얘는 날아가고 빗금침 두 줄만 남게 되겠죠. 2회 시행 후 남은 길이는 3분의 L의 3분의 2배. 근데 그게 몇 개? 2개 있잖아. 여기도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L에다가 3분의 2를 2번 제곱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3, 3, 2, 2. 됐지? 3회 시행했다고 하면 이제 이만큼의 길이는 9분의 L이었을 텐데
9분의 L이라는 길이에 또 3분의 2만큼이 남게 되는데요. 이게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4개의 영역에서 또 3분의 1씩 버리고 3분의 2배씩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L에다가 27분의 8, 즉 3분의 2의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아, 심플해. 길이를 여러 조각 내서 다 3분의 1등분해서 3분의 2 등분한 것만 남길 건데, 결국에는 전체 길이를 하나로 생각했을 때 계속해서 3분의 2배로 날리는 과정이죠. 맞죠? 3분의 1배는 날리고 3분의 2배는 남기고. 됐죠? 따라서 그냥 공비가 3분의 2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좋고,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길이를 몇 개 구해보니까 이거 위에서부터 그냥 3분의 2배씩 곱해지는 거네 해도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첫째 항을 3분의 2의 L이라고 하면 공비는 3분의 2이므로 이때 일반항,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3분의 2L, 첫째 항에 3분의 2의 N-1승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2의 N제곱의 L배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20번 잘랐을 때니까 20번째 시행을 하고 남은 것은 3분의 2의 20제곱 L이 되겠습니다. 됐죠? 물론 써보니까 규칙성에 의해서 3분의 2의 1제곱이네, 3분의 2의 제곱이네, 3분의 2의 세제곱이네, n번 하면 3분의 2의 n제곱이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등비수열의 첫째 항, 공비처럼 이해해도 되지만 당연지사 내가 써보니까 규칙이 그렇던데 해도 된다고요. 이게 수열의 기본이야. 써보니까 규칙이 저렇네 라고 알아들으면 오케이라는 겁니다. 좀 이따 버려야지. 자, 20번. 그림과 같이 중심이 X축 위에 있고 외접하는 4개의 원에 대하여 O1은 중심이 원점이고 O2부터는 이렇게 쭉쭉쭉 되는데 반지름의 길이는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왜 갑자기 개 뜬금없이 등차 수열? 자, 솔직히 이건 왜 등차 수열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등비수열 단어는 아니었나? 근데 갑자기 등차 수열? 자, 하여튼 자, O1이라는 중심에서부터 반지름의 길이는 1이었을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1.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반지름의 길이는 등비수열 O1, O2, O3는. 근데 O2, O3, O4는 등차수열. O1, O2, O3는 등비수열. 그 다음은 등차수열. 됐지? 자, O1 여기 있고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기 어렵네. 그 다음에 O2는 여기 옆에 이렇게 딱 있어요. 옆에. 약간 작게 그리겠습니다. 너무 크게 그리면 저 다 못 그려요. 얘가 등비수열이라고 하니까 공비를 R이라고 둬보자. R. 그럼 세 번째 원은 조금 더 커져서 반지름의 길이가 R제곱이죠. 자, 다시 O1의 반지름, O2의 반지름, O3의 반지름은 1대 R 대 R제곱으로 등비수열로 잡아줬습니다. 됐나요? 1R R제곱이라는 등비수열로 잡아줬다. 됐어! 그 다음에 O2, O3, O4의 반지름의 길이는 등차수열. 헤이! 1이고 R제곱인데,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여기 O4, 여기 좀 잘리는데, O4의 길이의 반지름은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 자, 여러분 생각해보자. 여기에 반지름 잠깐 네모라고 한다면, R제곱, 네모가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R제곱, 네모가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등차 중앙의 관계에 의해서 중간의 값은 2배는 옆에 합과 같으니 네모라는 반지름은 2R제곱 마이너스 R이더라. 여기가 2R제곱 마이너스 R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O4의 중심이 40이랬죠. 여기가 40이라는 소리인데 여기서부터 이까지의 길이가 4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됐지? 그래서 처음에 1, 반지름 2개 더하기 뭐야? 2R제곱. 그 다음은 마지막 반지름 한 번만 더 해야 돼. 2R제곱 마이너스 R까지 더했을 때 40 돼야 돼. 4R제곱 더하기 R 마이너스 39는 제로여야 하고 인수분해 됩니다. 따라서 R의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3이거나 3인데 반지름이 음수인 건 좀 곤란하고요. R은 3이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O4의 넓이 구하고 싶으니까 내가 이거 알아야 되죠. 반지름 얼마야? R에다 3 넣으면
R에다 3 넣으시면 9, 28 빼기 3, 15다 맞지? 반지름의 길이가 15니까 원의 넓이 몇이다? 225파이다. 해결하실 수 있겠죠? 자, 문제가 주어진 조건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하나하나 해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칠판 좀 지우고 숨 잠깐 돌렸다가 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뭘 매겨줘? 그거 매겨달라고 스텝 2? 그거 왜 지금 풀어요, 아저씨? 시간이 없었어, 숙제할. 숙제는 조금 더 성심성의껏 해오도록. 많이 바쁘니까 요새 학교에 그 수행평가 기간이니? 이거 맨날 수행평가 한다고 왜 이렇게 바빠? 쌤은 수행평가 한다고 그렇게 바빠 본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물론 쌤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의 수행평가가 좀 더 다채로워졌고 좀 더 빡시고 해야 하는 거 알겠는데 또 중요도 하고요. 여러분이 수행평가에 쓰는 시간들도 뭐 당연히 좀 더 많이 들겠고 왜 이렇게 바빠하는 거야? 이해는 합니다. 수행평가까지 하려고 하니까 또 학교 수업도 듣고 해야 될 것들도 많이 생기니까 바쁠 수밖에 없긴 하겠죠. 그래도 할 건 해야지. 지울게요. 괜찮죠? 자, 오늘 등비수열의 합. 제일 뒤에 원리합계라는 게 있는데 그것만 빼고 할 겁니다. 그거는 안 할 거예요, 일단. 그 이후에 조금 이제 따로 내신 대비책 풀어주고 오늘 숙제가 거의 끝까지였는데 오늘 내신 대비책 답지는 기본적으로 나눠 드릴 테니까 나중에 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빠지신 두 분 또 제가 다음 날에 나눠 드리게요. 줘봐. 진도 나가야 된다니까 참. 동그라미를 좋은 곳에 쳐야지. 이거 내가 다 풀어준 거 아닐까 이거? 자, 봅시다. 자, 여러분 그 다음 내용은 등비수열의 합입니다. 등비수열의 합. 그죠? 등차수열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했던 게 뭐였어?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거였죠.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을 배웠으니 등비수열의 합도 구해봐야 되겠네요. 자, 등비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었습니다. 등비수열의 역시 핵심은 일반항 AN이 뭐다? A1 곱하기 R의 N-1제곱으로 주어진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건 어떻게 구하는가? SN은 A1, A2, A3 해서 AN까지 합이겠고요. 이걸 어떻게 구하면 잘 구했다고 할 수 있을까? 등차수열 때는 왜 거꾸로 한번 쭉 더 쓴 다음에 양쪽 다 더하고 나니까 뭐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막 공식 만들어주고 유도하고 막 그랬잖아. 등비수열 때 한번 생각해보죠. 첫째 항을 A라고 하고요. 그 다음 항부터 AR, 그 다음은 AR 제곱, 그 다음은 AR 세제곱. AR의 N-1제곱까지. 아니, 이렇게 합시다. N-1항이 N-2제곱이고요. 마지막 항을 N번째 항인 AR의 N-1제곱까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첫째 항이 A라고 하면 공비 R에 의해서 저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지? 내가 이걸 진짜 다 써서 다 더하는 건 좀 아니잖아.
쉽게 더하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쉽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양변에 r을 곱하는 것이었습니다. 양변에 r을 곱하면 첫 번째 항이 ar이 되겠죠. 근데 얘랑 빼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약간 뒤로 밀어서 쓰는 거야. 두 번째 항에 r을 곱하면 ar 제곱이 되겠고 세 번째 항에 r을 곱하면 ar 세제곱. 그래서 ar의 n-2제곱에 한 번 더 r을 곱하면 ar의 n-1승이 되면 너한테 r을 한 번 더 곱한 건 ar의 n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제가 빼기 좀 편하게 하나 밀어서 썼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1-r의 sn이라는 것은 중간에 있는 거 싹 다 소거되고 첫 번째 a와 마지막에 넌 빠지겠죠? ar의 n승. 여러분 이거 n으로 묶어놔서 a로 묶어내서 쓸 수 있겠지. sn은 그래야 뭐라고 쓸 수 있다? 1-r분의 첫째 항 a로 묶으면 1-r의 n제곱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게 sn 구하는 공식이에요. 기억해두자. 외워야 돼. 공식이니까 외워야 돼. 자, 여러분 수학에서 공식들은 유도할 줄을 또 알아야 되지만 유도는 왜 하는 거야? 아, 내가 이 공식이 왜 나왔고 아,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외울 때 좀 잘 외워두고 이해하려고 유도하는 과정을 이렇게 한번 보는 거지. 중요한 건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야. 이거 외우는 겁니다. 어떻게 써먹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알아야 되겠죠. 뭘 어떻게 활용해? 합구할 때마다 쓰면 되지. 공식이야. 1-r분의 첫째 항, 그 다음에 1-r 공비의 n제곱 됐지. 자, 이것을 좀 변형해보면 r이 1보다 클 때는 r-1을 써서 위에 분자도 부호 바꾸면 되잖아. 따라서 순서를 좀 바꿀 수도 있겠고 다만 이 모든 건 r이 1이 아닐 때만 가능합니다. 예? 그 r이 1일 때는 어떻게 하는데요? r이 1일 때는 이렇게 나누기가 좀 그렇잖아. 근데 생각해볼까? sn이라는 공식을 생각해보는데 r이 1이래. r이 1이라는 건 뭐야? 첫째 항도 a고 두 번째 항도 a고 세 번째 항도 a고 네 번째 항도 a고 n번째 항도 그냥 a일 거 아닙니까? 그냥 a를 n번 더하는 것이니 a가 n번 더해져 있다. na다. 이렇게 쓰면 되고 사실상 우리가 계산하면서 쓸 일은 없겠죠. 그렇잖아. 공비가 1인 등비수열이라니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런 걸.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공비는 어차피 1이 아닐 거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너한테서 이렇게 써먹은 거고 1보다 작거나 음수라면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요. 그냥 선생님 저는 싫어요. 분수가 음수든 양수든 뭐 알아서 하든 무조건 이거 쓰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그렇게 외워도 돼.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하나 더. 여러분 마지막 항이 n이니까 n으로 끝났다 그런 게 아니야. 마지막 항이 n으로 끝났으니까 n이다가 아니야. 개수입니다. 이거 항의 개수예요. sn이라는 표현 자체가 첫째 항부터 n항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n번째가 n처럼 끝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야. 만약에 a 5항부터 a 만약에 10항까지의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ar의 4제곱 더하기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9제곱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식을 적용할 때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에서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에서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을 빼도 되고요. 빼도 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5항부터 10항까지 더할 건데 1부터 10까지 더해 놓은 다음에 1항부터 4항까지 합을 빼도 되고요. 근데 그냥 공식을 바로 적용해도 됩니다. 1 빼기 r분의 첫째 항이 대신에 뭐인가? 네가 첫째 항인 거야. 자,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수가 써져 있습니다. 6개의 수열의 첫째 항은 A5죠. 여러분 A5는 5번째 항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첫째 항부터 5번째 항까지 이렇게 생각하면 걔가 5번째 항이지만 그냥 이렇게 숫자 6개 써놨을 땐 네가 그냥 첫째 항인 거잖아. 맞잖아. 다시 한번. 자, 여기서부터 더하기 시작했다. 5째 항부터 더하기 시작했다 라고 했는데 그냥 16, 32, 64, 128 이렇게 써놓더라도 네가 첫 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 이상한 건 아니죠.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냥 알아서 첫째 항 되는 것 뿐이에요. A5가 첫째 항이고 1 빼기 공비 R에 10항이다. 아, 아니다. 개수 몇 개? 5항부터 10항까지 10개. 아니 6개입니다. 6개.
여기에 아래 10제곱이 아니라 6제곱이 들어가야 한다는 걸 조금 이제 주의해 주세요. 알았죠? 항의 개수가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이 첫째 항이 아니라 5항으로 바뀌어져 있더라도 그것은 공식의 첫째 항에다가 우리가 5항 집어넣으면 될 일이야. 공식의 첫째 항에다 5항 집어넣으면 될 일이야. 알았지? 반드시 여기 뒤에 들어가는 n은 개수를 쓰셔야 됩니다. 개수. 알겠지? 몇 개를 더할 거냐. 됐지? 항상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SN이라는 공식은 1항부터 실제 등비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n개를 더했기 때문에 여기에 n이 들어가 있는 건데 10번째 항이라고 10 쓴다가 아니라 10번째 항이어도 5항부터 10항까지 였으니까 6개의 항을 더한 거니까 6을 쓰셔야 됩니다. 실제 이거 AR에 몇 승이냐 이거 AR에 4승이잖아. 전개해 보면 아래 4제곱 빼기 아래 10제곱으로 알아서 정리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첫째 항을 정확하게 잡고 개수만큼만 계산해 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결국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뭐다? 첫째 항과 공비예요. 등비수열이니까. 첫째 항 A와 공비 R을 잘 구한 다음에 n번째까지 합은 뭐다? 1-R분의 A의 1 빼기 R의 n제곱이다. 물론 R이 1보다 큰 정수거나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을 텐데 뭐 그렇다면 R 빼기 1로 쓰셔도 문제없고. 됐니? 됐어. 이것에 대한 성질을 좀 정리해서 왜? 내가 잠깐 설명했는데 SN이라는 합은 하나의 수열이고 얘도 하나의 함수예요. 앞서 배웠던 등차 수열은 일반 항이 1차 함수였고 합인 SN은 2차 함수였죠. 자, 근데 지금 배우는 등비수열은 일반 항이 애초에 일반 항이 AR의 n-1승이라 부를 수 있는 지수함수였고 합 또한 지수함수를 적당히 변형해 놓은 형태로 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합을 다시 한번 써봅시다. R-1분의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걸 전개할 수 있죠.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R-1분의 A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수의 R의 n제곱 더하기 어떤 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지수함수에다가 상수배 A 곱해놓고 B만큼 더해놓은 게 등비수열의 합이 되는 거고. 됐지? 근데 등차수열과 다르게 등비수열은 이걸 알았다고 해서 되게 드라마틱하게 편하거나 좋은 방법은 잘 없는데 등비수열에서는 요건 알아두면 편합니다. n이라는 지수 밑에 있는 수가 그냥 공비라는 거. n-1승이든 n승이든 어쨌든 n 제곱되어 있는 지수의 밑에 있는 어들이 공비예요. 됐죠? 그러니까 공비는 이렇게 거듭적은 밑에 있는 수로 빨리 체크하고 여러분 SN이 주어질 때 AN 구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부터 그렇게 열심히 강조했으니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AN은 어떻게 구해? SN에서 SN-1을 빼서 구한다. n이 2 이상일 때는. 첫째 항 A1은 S1입니다. 요렇게 AN 구하죠. 맞죠? 됐어? 따라서 SN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내가 공비 R인 걸 빨리 체크할 수 있었다면 첫째 항만 있으면 일반 항을 작성할 수 있겠지. 첫째 항은 근데 n에다 1 넣었을 때 아니야. 그냥 AR 더하기 B가 첫째 항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비 R을 n-1제곱 하면 그게 AN인 거고 주의해야 될 점은 뭐겠어요? 첫째 항부터 성립하는 건지 두 번째 항부터 되는 건지를 조금 구분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 됐나요? 실제 한번 해볼게. 자,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자, 이렇게 SN이 주어져 있었다. AN 구해보자. 정석은 SN에서 SN-1을 빼는 겁니다. 물론 n이 2 이상일 때만. 3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빼기를 3 곱하기 2의 n-1승 빼기 1을 뺄 겁니다. 3으로 묶어내면 2의 n제곱 빼기 2의 n-1승이고요. 마이너스 1은 소거되게 됩니다. 물론 저는 3으로 묶어내서 썼는데 그냥 더하고 빼셔도 됩니다.
얘는 3 곱하기 뭐야? 2의 n-1제곱으로 묶어내면 앞에 있는 항은 2가 뒤에 있는 수는 1이 남으니까 이거 1이죠. 날리고 나면 an이 3 곱하기 2의 n-1승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이 2 이상일 때는요. 첫째 항은 어떻게 구해? S1이죠. S1은 n에다가 1 넣으시면 됩니다. 3이 6에서 3 뺐으니 3이죠. 근데 이렇게 구한 SA1이나 이렇게 구한 A1이나 여기다 n에 1 넣으면 똑같이 3이죠. 같은 거지. 그래서 an을 3 곱하기 2의 n-1승이구나 로 체크할 수 있다는 점이잖아. 요걸 좀 더 빨리 하는 방법은 sn을 잘 째려봐. n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다. 자, 공비 2인 건 알았어. 첫째 항은 뭐야? 첫째 항은 뭐야? n에 1 넣었을 때 3이네요. 따라서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작성하면 되겠죠. 요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편한데 주의할 점은 또 뭐겠어?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전부 그 정석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좀 빨리 푸는 방법들이 이렇게 있잖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주의할 점도 하나 있어요. 얘가 마이너스 5면 어쩌지? 마이너스 5는 별로인가? 플러스 5로 좀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5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플러스 5로 한번 해보죠. 헤이! an 어떻게 구해? sn에서 sn-를 빼는 거죠. 물론 n이 이상일 때. 일단 정석을 먼저 사용해 볼게. 3 곱하기 2의 n승 더하기 5에서 빼자. 3 곱하기 2의 n-1승 더하기 5를. 더하기 5는 사라지고 너희들이 빼는 게 남게 될 건데요. 아까랑 똑같잖아. 이거랑 똑같잖아. 3으로 묶어내면 2의 n-1승. 선생님, an이라는 건 3 곱하기 2의 n-1제곱이잖아요. n이 2 이상일 때. 요렇게 만들어지네요. a1은 얼마입니까? s1이죠? s1, n에다가 1 넣으시면 3이 6 더하기 15. 11인데요? 여기에 1 넣으면 3이 와야 되는데 얘는 11이죠? 완전히 다른 게 나왔다, 맞지? 자, 이 수열은 굳이 쓰자면 첫째 항만 11이고 둘째 항부터는 6, 12, 24가 즉 둘째 항부터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 잘 되는데 둘째 항부터는 잘 되는데 원래 3 들어가야 될 자리에 거지같이 11 같은 게 끼어드는, 알겠죠? 첫째 항만 다른 거예요. 자,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조심해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공비 2네요. n에다 1 넣으면 첫째 항 8이네요. 그럼 8의 첫째 항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겠군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되겠어? 얘는 첫째 항이 곧 실제 이렇게 구한 첫째 항과 그냥 n에 1 대입해서 구한 첫째 항이 같았기 때문에 첫째 항의 공비의 거듭제곱 해도 괜찮았던 건데 얘는 안 된다고. 첫째 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자신 없으면 정석이 먼저야. 항상 n이 2 이상일 때는 둘이 빼서 구한다. 알았지? 항상 n이 2 이상일 때는 둘이 빼서 구하고 그 다음에 첫째 항은 따로 구해요. 그게 일치했다? 그럼 한꺼번에 표현하는 거고 안 됐다? 따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한숨에 표현하는 방법이 뭐라고? 알아두면 되겠죠. SN이 주어져 있을 때 첫째 항부터 성립하게끔 하는 조건이 뭐냐? SN이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 이때 AN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할 조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된다. 별로 어렵지 않다. 여기다가 1 넣었는데도 같은 거 나오면 되잖아. 따라서 1 넣었을 때 S0가 0이면 돼요. S0가 0이라면 그리 된다. 다시 여기다 n에 0 넣으면 3 빼기 3 0이잖아. 오케이, 넌 첫째 항부터 되는 거야. 근데 이 두 번째 수열인 너는 SN에다가 n에 0 넣으면 어떻게 돼? 3 더하기 5가 되잖아요. 맞아. 3 더하기 5는 8이잖아. 따라서 미안해. n에 0 넣었다 그랬나? 맞네. 잠깐만. n에 1 넣은 게 잘못 썼네. n에 1 넣으면 8이야. 이거 11이네요. 이거 왜 잘못 써놨노? 자, 그래서 n에 0 넣으면 S0는 3 더하기 5니까 8이잖아. 그러니까 규칙이 안 맞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S0의 값이 원래 3이어야 될 자리에 S0의 값이라고 할 수 있는 8이 낑겨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첫째 항한테만. 알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다들 피곤에 쩔어가지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냐.
여러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오늘 설명을 크게 두 가지 정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등비수열의 합을 일단 구하는 겁니다. AN이라는 것이 첫째 항과 공비로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방법. 잘 봐. 뭐 유도 과정을 외우자 이게 아니야. 화나서 그런가 말이 꼬이네. 자, 유도 과정을 외우자는 게 아니야. 첫째 항과 공비가 주어지면 공식을 통해서 우리 합의 공식을 통해서 쓴다. 필수. 그 다음에 저번 시간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등차, 등비뿐만 아니라 모든 수열에 적용되는 내용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합이 주어질 때 합에서 그 전에 합까지를 빼면 일반항 AN을 구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건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 첫째 항은 좀 따로 구해줘야 된다는 거. 만약 S0가 0이라면 첫째 항부터 성립한다고 바로 알아내고 좀 더 빨리 구하는 방법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게 연습이 되면 참 좋겠고 안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석을 이용해서 n이 2 이상일 때는 둘이 빼서 구하고 첫째 항은 S1으로서 줍니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고 이런 과정들은 되게 특별할 게 아니야. 그냥 애초에 수열이란 걸 배울 때 이 수열의 성질은 이렇구나, 합은 이런 식으로 구하는구나 하는 정도의 한 챕터예요. 합은 이렇게 구한다. 거기에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단순히 합을 구해라 라는 수준이 아니라 합을 구하는데 공비라든지 첫째 항을 구하기 까다롭게 주거나 문제를 해석하기 조금 어렵게 주거나 그 다음 조건을 줄 때 그냥 AN 가르쳐주면 될 걸 가지고 SN 가르쳐줬 다음에 너보고 AN 구하라고 시키는 이런 경우들이 꽤 많단 말이지.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고 관계식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야, 왜 자? 왜 자, 자꾸? 한두 번이어야지. 피곤한 것도 알겠고 이해도 하겠는데 자지 말라고요. 여러분, 졸려고 학원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몇 번이나 얘기를 하고 깨우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쌤이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피곤한 거 알겠다는 얘기고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건 알겠다는 건데 설명하는데 계속 그렇게 졸고만 계시면 여러분 잘 뒤에 있는 예제나 유제 풀 수 있겠어요? 응? 다 알아서 주무시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만 자. 서서 수업 듣던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열심히 깨워도 드리잖아요. 아니면 포기할까 이제? 그냥 자면은 자는 거 내버려둬? 그것도 한두 번 아니야? 정말 내가 힘들어 하는구나.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뭐 쉬는 것도 필요하고 한데 너무 지나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같이 졸고 있으면 학원은 그냥 뭐 문제 풀고 제공받으려고 오는 거야? 문제집 제공받고? 아니면 영상을 찍어 주니까 그런 겁니까? 어차피 집에 와서 다시 보면 되겠지 않아? 아니라는 생각으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럴 시간도 없지 않아? 여러분 바쁘지 않아? 숙제 왜 못해왔냐라고 물어보면 맨날 바쁘다. 학교에 수행평가가 많다. 학교에서 하는 일이 많다. 학원 숙제가 덜 된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럼 수업 시간에 할 때 한꺼번에 좀 잘하고 하면 좋잖아. 물론 졸리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 일찍 좀 주무시라고. 뭐 하는데 그렇게 늦게까지 자는데 숙제한다고? 학원 숙제가 많아요. 학원을 끊어. 수학 학원에서만 조니?
그럼 내가 문제인데 어떻게 해결을 좀 해줘? 뭐 어떻게 하면 덜 좋을까? 나한테 좀 요구를 해봐. 아, 선생님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면 뭐 다른 반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 그 책상이 높은 게 있더라고. 몇 개 구입할까요? 뒤에 서서 좀 수업 들을래? 그럼 그건 내가 준비해 놓을게요. 뭐 뒤에다가 저런 책상 있잖아. 우리 지금 모니터 놔둔 책상 저런 거 한 두세 개 더 사가지고 놔둘 테니까 뒤에 가서 서서 수업 듣든지. 이해는 합니다. 그냥 이 책상에서 그냥 서서 수업 들으면 불편도 하고 자리도 좀 애매하니까 그런 건 준비해 줄 테니까 그건 내가 준비할게요. 그러면은 그건 됐고, 그럼 서서 수업을 듣든지 아니면은 뭐 최대한 덜 주무시려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추워요 혹시?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얘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얘기 안 하면 저도 다 체크하기 힘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신 차리고 수업 듣기 바라고. 정말 너무 힘들면 학원을 끊어. 괜찮으니까. 수학 학원부터 끊어. 3시간 반 말고 2시간 반만 하는 데도 많고 1시간 반 하는 데도 많고 까짓 거 졸면서까지 쌤한테 혼나면서까지 욕 들어먹으면서까지 다닐 이유가 없다 생각되시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뭐 학원 안 다니면 누가 뭐라 하니? 뭐 졸면서까지 다녀. 매일 밤 숙제하느라 힘들어 죽겠다며. 그럼 힘들어 죽는 것보다 끊는 게 낫잖아요. 아니면 조금 적당한 학원 다녀도 되고. 응? 비단 우리 학원뿐만 아니라 만약 다른 학원에서도 졸고 있는 거면 그냥 전체적으로 학원 수를 줄이시는 게 나아요. 하나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아, 내가 충분히 소화가 되고, 아, 좀 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욕심이 난다 하면 학원을 한두 개 늘리는 거지. 일단 무작정 학원 6개씩, 뭐 5개씩, 3개씩 다니는데, 이걸 지금 커버가 안 돼서 졸고 있거나 숙제가 한두 번도 아니고 꾸준히 안 되고 있거나 이러면은, 조절을 해야지. 아니면 쌤한테라도 얘기를 해. 선생님 숙제가 너무 많은데 좀만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물론 내가 줄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얘기도 한 번 안 했잖아. 이분이 뭔가 나에게 얘기를 하거나 요구를 한 적도 없었잖아. 자기가 부족한 거, 자기가 필요한 걸 얘기하지도 못하면서.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와서 대책 없이 이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않은가? 응? 그건 좀 곤란하잖아, 서로가. 저 돈 받고 수업하잖아요. 제가 뭐 무료 봉사하는 줄 압니까? 무료 봉사 중이었으면 자는 거 그냥 피곤하겠구나 하고 잠깐 자라고 하면 되고 나 상관이 없어. 학교쌤들이 그래서 여러분 깨우다가 포기해서 지금 요새 다 재우잖아. 아니야? 수업 시간에 꽤 자는 애들 많잖아, 학교에 가면. 그지? 아니야, 쌤들이 다 깨워줘 그래도? 열정적이신 분들 여전히 깨워주시지만 몇몇 분들 그냥 안 깨우시는 분들도 있다며. 왜 그러겠어? 재워도 되니까 그렇지. 둘 중 하나잖아. 자는 애들은 학원에서 다 배울 거 다 배워와서 잘하니까 자고 있거나, 학교 수업을 따라갈 의지가 없어서 자고 있거나. 가장 큰 주체가 학교 선생님이에요. 왜 물론 자꾸 돈 얘기하면 좀 너무 그럴 수 있는데, 학교 선생님 월급은 나라에서 주잖아요. 사립고등학교도 나라 돈입니다. 결국 세금이에요. 지원금 다 받아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월급 니들이 주는 거 아니잖아. 니들이 자도 니들이 뭐 학교 선생님 수업 시간에 저 너무 졸려요 하면서 컴플레인 건 애가 누가 있냐. 오히려 학교쌤이 그 애들 깨우고 수업 들을 의지도 없는 애들 깨우겠다고 열심히 시간 낭비하면 수업 열심히 듣던 애들이 좀 손해갔잖아. 수업을 진도를 자꾸 못 나가고 쌤이 자꾸 잔소리하고 다른 애들 깨운다가 시간 다 간다 이러게 되면 본인이 손해잖아. 오히려 학교쌤 입장에서 안 깨우고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수업할 거 하고 듣는 애들 위해서 수업해주고 자는 애들 그냥 재워도 돼. 둘 중 하나라고 했잖아. 잘하니까 자든. 그러니까 알아서 잘하겠지. 내 수업 필요 없어서 자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따라갈 의지가 없든 뭐 수업을 열심히 들을 생각이 애초에 없었거나 그런 애들이니까 주무셔도 되지. 재워도 되지, 쌤 입장에서는. 나는 아니잖아. 여러분 저한테 수업료 내지 않습니까? 뭐 공짜로 다니는 여기 있나? 없잖아. 나한테 수업료를 내는데 그거 상당히 큰 돈이잖아. 싼 돈이 아니잖아. 근데 그 와중에 그러면 한 달 동안 열심히 수업료 냈고 나도 열심히 수업하고 여러분도 들으면서 아 뭔가 내가 배워가는 게 있구나. 아 내가 이 문제를 좀 더 잘 풀 수 있게 되었구나. 아 내신 대비가 그래도 어느 정도 되는구나 하는 게 있어야 여러분 또 만족을 할 거 아니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한두 번 졸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꾸준히 졸고 이건 너무하잖아. 나는 깨울 수밖에 없어요. 잔소리를 해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때리면서라도 깨워야지. 그게 내 일이니까. 맞잖아. 그럼 내가 그냥 포기해? 그럼 나봐도?
야, 그래도 나도 나름 돈 받고 수업하는 사람이야. 내가 자원봉사자였으면 쟤였지. 아니잖아. 성적 떨어지면. 그 다음 진도를 4달 가까이 지금 했는데 아직도 좀 덜 나가긴 했는데 이거 진도가 자꾸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뭔가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뭔가 이뤄내야 되는데 이 성취가 자꾸 떨어지는 건 피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잔소리하는 시간들이 길어지는 거 저도 압니다만은 자꾸 잔소리하게 된 게 여러분 자꾸 수업 듣는데 너무 많이 졸아.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졸지 말라고. 일어나시라고. 일어나서 수업을 듣든. 물론 일어나서 수업 들을 때 이 책상이 지금 불편한가? 오케이, 알겠으니까. 제가 책상 한 3개 정도는 준비할 테니까. 다음부터는 졸지 맙시다. 알겠죠? 어쩌다 조는 게 아니면 너무 곤란해요. 여러분 또 수업료 내고 수업 듣는데 저도 돈 받고 수업하는데 가만히 자는구나 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내가. 나도 수업하는데 화도 좀 나 사실. 여러분 물론 제가 설명한 게 너무 어렵다. 선생님이 설명은 너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한 번에 듣고 문제 못 풀겠어요 하는 수준이면 내가 잘못한 거긴 한데 제가 더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잘 안 되면 쌤이랑 난 좀 잘 안 맞구나. 쌤 수업했을 때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학원을 이용하든지 또 다른 선생님 수업은 어떨까 들어보든지. 그래도 제가 영상도 찍고 이러니까 집에서 한 번 더 봤는데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는데도 쌤 너무 말이 빠르고 또 설명의 난이도가 너무 높고 그래서 저는 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해도 괜찮다고. 그게 잘못된 게 아니야.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찾는 것도 여러분이 해야 할 일 중 하나니까요. 알겠어? 내가 더 쉽게 설명하거나 천천히 설명하기가 한계는 있습니다. 진도도 나가야 되겠고 잔소리를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하게 되네요. 자, 무튼 그만 졸아라. 자, 예제 1번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무튼 그래서 제 수업이 좀 와닿지가 않으면 학원을 바꿔. 자꾸 졸면서 그래도 좀 더 들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아니면 일단 내신 쳐보. 물론 시간상 지금 학원을 바꾸면 너무 애매한 타이밍인 건 맞지만 어쨌든 방법을 강구해 보세요. 저도 방법을 강구해 놓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꾸준히 깨울 거고 소리를 더 써야 되면 소리를 더 지르든지. 책상은 제가 오늘 내일이라도 주문을 해서 제 돈으로라도 사면 되니까 뭐 그런 건 문제 아니야. 사서 뒤에 3개 정도 세워 놓을 테니까 다음부터는 그거 이용하셔서 좀 덜 졸아보자. 알겠지? 자꾸 이렇게 졸아가 될 일 아니다. 자,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 할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예제 1번 문제는 심플해요. 그냥 여러분 공비 첫 장 구해가지고 등비수열의 합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만 하고 들어갈게요. 첫 장 A1 공비 R이라고 주어져 있을 때 SN은 기본적으로 R-1분의 A1 R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1-R분의 A1의 1-R의 N제곱을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취향껏 써먹으면 되겠다. 알겠지? 자, 예제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자. 1번 두 번째 항은 2고요. 여섯 번째 항은 8분의 1입니다. 앞에서 이미 연습해 봤죠? 등비수열에 일반 항이 항이 2개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연립해서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 항을 A, 공비를 R이라고 하면 더 2. AR의 5제곱은 8분의 1 나눠주시면 R의 4제곱은 8분의 1 나누기 2분의 1 8분의 1 나누기 2 16분의 1이니 자, 그럼 여기서 R은 2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2분의 1이거나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I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에서 공비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2분의 1을 선택하시면 되겠다. 문제 한 번씩 꼭 체크해 주세요. 알겠지? 물론 문제에 따로 모든 항이 실수인 이렇게 돼 있으면 허근만 아니면 되니까 그때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체크해 주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S8을 구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공비를 구했고 공비가 2분의 1인 걸 알았으면 사실상 A가 4라는 것까지는 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S8은 공식에 대입하면 되겠죠. 1-R분의 첫째 항 곱하기 1-R 공비의 8제곱입니다. 8제곱.
여러분 얘는 뭐예요? 2분의 1이죠. 그래서 양변에 분모 분자에 2를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자에도 분모에다 2를 곱하면 분모는 1이니까 사라지고요. 분자는 8 곱하기 1 빼기 2의 8승 얼마니? 256분의 1이니 뭐 이대로 그냥 써놔도 되고요. 2의 8승분의 1 이렇게 써놔도 되고요. 이 정도는 뭐 계산 가능하니까 8 약분해주면 32분의 255가 됩니다. 아, 이런 등비수열의 합이 주어지는구나.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처음에 주어진 두 개의 조건을 보고 첫째 항과 공비를 구해서 a, n을 일단 체크한 다음에 8번째까지 합을 공식을 통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합이 주어져 있어요. S12, 10이다. S20은 30이다. 그때 S30은 어떻게 구하겠느냐. 제가 두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여러분 등비수열의 합도 조금 더 복잡하긴 하지만 어쨌든 A와 R에 관한 식입니다. 좀 더 복잡한 건 있지. 분명 복잡합니다. 분명 복잡해. N제곱이 들어있기 때문에 복잡은 하지만 그래도 A와 R에 관한 식이라고. N은 어쨌든 상수잖아. 지금 주어진 숫자잖아. 그러니까 S10이라는 건 뭐냐. R 빼기 1분의 첫째 항 A에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을 우리가 S10이라 할 수 있고 이 값이 10이다 라고 주어진 식을 쓸 수 있는 거야. 변환해서 쓸 수 있는 거야. 맞지? 자, 그다음 S20은요 R-1분의 A에 R의 20제곱 마이너스 1을 30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걸 잘 연립해서 구해야 할 걸 먼저 명확히 좀 해볼 건데, S30이라는 것은 R-1분의 A에 R의 30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구해야 할 걸 먼저 써본 이유는 우리가 지금 R과 A를 구하면 답은 구할 수도 있겠다. 자, 다시. 처음에 주어진 식도 R과 A에 관한 식이었고요. 두 번째도 R과 A에 관한 식이죠. 다만 R의 10제곱, R의 20제곱 이런 게 걸려 있으니까 생각외로 R을 구하기 어려울 거란 얘기야. 맞지? R을 구하기 그렇게 만만치만은 않을 거다. 자, 근데 어쨌든 아이디어는 이래요. 모르는 거 두 개, A와 R인데 식도 두 개 주어져 있습니다. AR을 사실상 구할 수는 있긴 해. AR을 구했다 치면 여기 대입해서 S30 구하면 되겠다. 자, 근데 R을 막상 구하려고 해보면 빡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걸 조금 미리 써본 이유는 약간 이런 아이디어. 다 똑같죠? R-1분의 A, R-1분의 A, R-1분의 A니까 이거를 R까지 다 구하지 말고 R의 10제곱이었고 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생각하고 R의 10제곱의 세제곱이라고 생각한다면 R의 10제곱만 잘 구하면 되겠다. 맞지? 됐어요? R의 10제곱을 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자, 여러분 문제를 풀 때 물론 기계적으로 쌤이 이걸 풀어줄 거 아닙니까? 어떤 쌤이든지 이런 걸 풀어주실 거 아니야. 설명을 해주실 때. 이거 다음 과정은 이거 둘이 나누셔서요. 뭐 R의 10제곱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R과 A는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식 잘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막 해줄 건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문제를 그렇게 푸셔도 되고,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좀 왠지 구해야 될 것부터 먼저 딱 구해서 왠지 우리가 R의 10제곱이라는 것을 약간 중점적으로 생각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설명을 한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 이런 유형의 문제를 처음 풀게 되었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느냐 이거야. 그냥 무지성으로 R과 A를 구한다. 틀린 말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내가 구해야 하는 것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니까 저런 설명을 좀 했고요. 만약 S30이 아니라 S25였다든지 S32 이런 거였다면 어쩔 수가 없죠. AR 다 구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니잖아요. 딱 끊어지게 10개, 20개, 30개니까 뭔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자, 그 다음 과정은 이런 겁니다. 요거를 잘 인수분해를 해볼게요. 왜? 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했잖아. R-1분의 A에 R의 10제곱의 제곱의 빼기 1이죠. 따라서 이걸 잘 인수분해를 해보면 R-1분의 A에 R의 10제곱 빼기 1 하나,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하나입니다. 다시 R의 10제곱의 제곱이라고 봤고, 그렇다면 1도 1의 제곱이라고 보면 되겠죠. 합차 공식에 의하여 합과 차의 곱으로 표현해 준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요거 10이죠. 누가? R-1분의 A R의 10제곱 마이너스 1까지는 10이었습니다. 즉 10개의 R의 10제곱 더하기 1 하면은 이게 30이네. 따라서 R의 10제곱이 뭐야 된다는 거? 2라는 거. 물론 쓰려면 할 수 있죠. R은 2의 10분의 1제곱입니다. 10제곱분 2인데 좀 별로긴 하다. 그 구해가지고 A까지 구하려면 이상할 거 아니야 숫자가. 그래서 그냥 이게 10이라는 거 잘 체크해두고 이거 R의 10제곱이 2라는 거 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을 정리해보죠. 지금 구해줘야 될 S30은 놉니다. 따라서 이걸 어떻게 접근하자? R-1분의 A에 R의 10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보자. R의 10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보자. 죄송, 누구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뒷반에 학생. 아파서 갈까 말까 고민하면 여러분 안 올 거 아니야. 하지만 오는 길을 선택했다고요. 물론 몸 상태가 제 컨디션이 아니니까 와서 고생할 수도 있는 거고 그날따라 수업이 너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와서 막상 괜히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는 걸 선택했다는 거죠. 쌤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만약 좀 안 좋거나 오늘 뭐 열이 좀 나는 것 같고 목도 아프고 이런데 갈까 말까 할 때 온다고. 내가 뭐 빠지면 어쩔 건데. 여러분 8명한테 다 전해서 오늘 아파서 안 해요 하는 것도 일이잖아. 한번 빠지면 진도도 늦어지고 그만큼 여러분 내신 대비도 늦어지고 뭔가 수업적으로 타격이 크잖아. 보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8명을 한꺼번에. 항상 인생의 갈림길이 주어져. 편한 길이 있고 고생길이 있어요. 편한 것도 가끔 선택해야 됩니다. 인간은 뭐 기계도 아니고 매일같이 고생하면서 살고 힘들게 살 건 아니잖아.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할 일이라면 마땅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꾸 이유를 거창하게 달면은 그 본인이 더 힘들어 알겠지. 공부하는 거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공부는 그냥 하는 거야. 거창하게 이유 달면 안 돼. 아버지 어머니 출근하시는 거나 똑같아. 쌤이 출근하는 거나 수업하는 거나 여러분 공부하는 거나 다 똑같아요. 누구나 다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히 좋은 점도 있을 거고요. 그 중에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경우들도 있었을 거고요. 또 재밌는 날도 있을 거예요. 물론 오늘은 별로 재미없긴 하겠다 여러분. 쌤한테 한번 욕먹고 쌤이 빡쳐가지고 막 뭐라고 해놓고 맞지? 여러분 막 피곤해 죽겠는데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수업도 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늘 재밌지만은 않겠지만 그래도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잖아. 우리가 뭐 공부 안 하면 어쩔 건데? 뭐 할 건데? 공부 안 하고 집에서 뭐 쉬면 뭐 딱히 뭐 엄청난 게 있는 거 아니잖아. 근데 그냥 하기 싫어서 쉴 수도 있어요. 저 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분명히 자기 스스로에게 이유가 있고 내가 분명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그렇게 하세요. 그 주변 사람들이 반대를 하더라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설령 그게 조금 잘못된 길이라고 하더라도 가봐야 알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된지 아닌지 해봐야 알지. 막상 하루 정도 쉬었는데 별일 안 일어납니다 사실. 학원 하루 쬐다고 해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것도 아니야 사실. 그지? 근데 와서 할 거면 좀 열심히 하고 졸 수는 있지만 적당히 졸라고 맨날 졸면 어떡해. 자 하여튼 잘 봐. R의 10제곱에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해준다면 이거 뭐야 세제곱 빼기 이거 1의 세제곱으로 본다면 이거 뭐야 옛날에 배웠던 변형 공식이네. R의 10제곱 마이너스 1에 누가? R의 20제곱 더하기 R의 10제곱 더하기 1이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의 10제곱의 제곱, R의 10제곱 더하기 1입니다. 자, 다시 이해를 돕고자 한 번만 더 써드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이때 X에는 뭐가 들어간 거고 R의 10제곱이 들어간 거고 이때 X에는 R의 10제곱이 들어있는 거고
아까 뭐라고? R-1분의 L! 아래 10제곱 마이너스 1은 뭐라고? 이거 뭐라고 이거? S10이죠. 이거 적혀있잖아. 10이라고. 나 10입니다. 나 뭐야? R의 10제곱의 제곱인데 그 뭐야? R의 10제곱 2라니까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입니다. 따라서 7 곱하기 10이니까 70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30의 값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체크해 주면 되겠고요. 이게 기본적인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구해야 할 것을 조금 더 명확히 해서 그걸 설명을 좀 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변형 공식,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이거 이용한다는 거. 자, 다음 다른 방법으로 한번 또 풀어볼게요. 풀어보자.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러분 첫째 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 S10이었고요. 11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이 또 하나, 21항부터 30항까지의 합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즉 항을 10개씩 묶어서 더한 걸 하나의 수열처럼 보겠다는 얘기예요. 항을 10개씩, 10개씩 묶어서 더했습니다. 더했어요. 이 사이사이는 전부 다 더했습니다. 더했어요. 자, 얘는 첫 번째 S10이랑 같죠? 10입니다. 20까지 합이 얼마야? 30이라고 했으니 둘이 빼면 20. 자, 다시 S10이 10이었고요. S20이 30이었는데 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30이었어요. 둘이 빼고 나면 11항부터 20항까지 합이 나오겠죠. 이거 20입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AN이 등비수열이었잖아. AN이 등비수열이면 같은 개수로 적당히 10개씩 묶어낸 이 수열도 결국 등비수열이에요. 얘도 등비입니다. 그래서 이 덩어리를 하나로 생각하면 너 뭐야? 2배 돼 있네? 따라서 공비가 2인 거니까 나 40. 따라서 둘이 더하면 20항까지 합에다가 뒤에 10개의 합을 더 더하면 30항까지의 합이겠죠. 그러니까 요런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적당히 묶어서 더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 등비였기 때문에 적당히 묶어 더하면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된다. 10개씩 묶어 더한 게 10, 20이니까 공비가 2네 40. 그래서 싹 다 더한 게 30항까지 합이죠. 70입니다. 자, 이런 방법보단 분명히 간단하고 좋지만 수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맞지? 등차든 등비든 적당히 묶어서 더하면 새로운 등차 수열 내지는 새로운 등비 수열이 된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할 때 좀 센스 있게 잘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이니까 일단 기본은 이거 정리할 줄 있어야 되겠고, 제가 여러분이 뭐 고등학교 2학년 되기 전에는 여러 번 꼭 반복 복습하셔서 반드시 시험 칠 때, 고등학교 2학년 실제 학교 내신을 칠 때는 이렇게도 풀 수 있는 수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됐죠? 이렇게 풀 수 있어야 1등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미 이걸 충분히 풀 수 있는 실력은 갖췄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풀겠다는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지. 시간은 늘 부족하기 마련이야. 여러분 생각으로 학교 시험 쳐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시간이 막 여유롭게 하고 맞나? 이렇게 걸쳐 가지고 맞지? 펜 한 권 빙빙 돌려가면서 풀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험들이 아니잖아요. 고등학교는 좀 더 심하고 그게.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제를 풀 때 풀더라도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해서 풀려면 한참씩도 정리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지만, 물론 이것도 암산하려고 하면 하지.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냥 둘이 머릿속에서 둘이 빼고 2배네? 2배에서 40 더하기만 하면 답이잖아요. 하려면 암산 또 한다, 그지? 오늘 그렇게 되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저렇게도 해보자고. 의식적으로 저렇게 연습하셔야 돼. 자, 그 다음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은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어떤 등비수열을 네가 잘 정리해서 합을 적당히 잘 표현해 봐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x, 그 다음에 x 더하기 1, 그 다음 항은 x 더하기 1의 제곱이었네요. 여러분 첫째 항은 뭐예요? x입니다. 첫째 항은 뭐예요? x입니다. x. 공비는요, x 더하기 1이 곱해지고 있다는 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첫째 항은 x고 공비는 x 더하기 1로 주어져 있음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근데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야? SN을 N에 관한 식으로 또는 X에 관한 식으로 잘 정리하는 건데.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저기 저 왼쪽 끝에 써져 있는 공식을 그대로 이용해 주시면 되는 건데, 지금 문제에 보면 x는 -1은 아니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공비가 0은 아닌 거죠. 근데 0은 아니지만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잖아. 그 왜 아까 공비가 1이면 저렇게 못 쓰잖아. 공식을 쓸 수가 없잖아.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공비가 1일 땐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린 첫 번째 공비가 1일 때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근데 공비가 1이려면 x가 0일 때 아닐까요? x가 0일 때 아닐까요? 즉 첫째 항이 0이었고 두 번째 항이 0 곱하기 1이었고 세 번째 항이 0 곱하기 1의 제곱이었고 이렇게 되겠네. 여러분 그냥 이걸 다 더한 SN을 정리해라. 그냥 0이죠. 0밖에 안 더했잖아 너. 그치? SN 0이다. 이런 거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니라 이제는 공식이지. 자, 바로 공식에 들어가 보자. SN은 공비 빼기 1입니다. 공비 x 더하기 1이고요. 여기서 1 빼라. 첫째 항은 x였습니다. 괄호 좀 크게 열고 x 더하기 1이랑 공비를 몇 제곱? 항의 개수 n제곱하고 1을 빼자 였습니다. 여러분 분모에 1 빼고 나면 x죠? 약분 되겠죠? 약분하고 나면 x 더하기 1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답은요? 뭐 각자 따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의 답을 옆에다 좀 써놔 볼게요. SN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x의 n제곱, x 더하기 1의 n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뭐가? x가 0만 아니라면. 그럼 x가 0이면요? 계산해보니까 그냥 0 나오던데요?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그려가지고 구분해주면 되겠어요. 자, 예제 3번. SN은 3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k인데, 자, 여러분 아까도 강조했지만 SN이 주어져 있을 때 AN을 구하는 방법, SN이 지금 주어져 있고 우리는 AN을 구해서 이 AN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도록 식을 잘 맞춰보자 이 얘기잖아. 해보자. AN 왜 구하노? SN에서 SN-를 뺍니다. 정석이야 정석. 가장 기본이야. 무조건 2 이상일 때는 너 둘이 빼서 구하면 되는 거야. 3 곱하기 2n 플러스 1제곱 더하기 4k에서 빼기를 3 곱하기 2에 n-1 대입하면 n제곱이고요. 더하기 4k를 빼게 됩니다. 결국 4k는 소거되게 되겠고, 여러분 한 번 더 쓸게. 그냥 3도 공통인수고 2의 n제곱도 공통인수죠. 따라서 2 빼기 1이니까 AN은 뭐다? 3 곱하기 2의 n제곱이다. 언제? n이 2 이상일 때. n이 2 이상일 때 AN은 너예요. AN은 너예요. A1은요 S1이어야 되죠. 따로 구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따로 구하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무지성으로 한 방에 구하면 안 돼요. 따로 구해준다. AN이, 자, n이 2 이상일 때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A1은 S1, n에 1 넣어라. 2의 제곱 4죠. 4, 3, 12 더하기 4K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얘는 등비수열의 형태를 잘 만족하고 있죠. 따라서 이것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려면 여기 n이 2 이상일 때 만들어진 이 식에다가 n에 1을 넣은 A1과 실제 A1 너가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 거잖아. 따라서 위에다가 1 넣으면 A1이 얼마입니까? 6이죠. 이게 뭐랑 12 더하기 4K랑 같으면 되겠다.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분의 3이어야 마이너스 6이 되면서 같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입니다. 됐죠? 자, 이걸 좀 빨리 풀어보자. 아까 썼던 것에서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아까 썼던 거에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려면, 자, 다시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려면, 즉 첫째 항부터 뭐뭐인 수열이려면 또는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려면, 아까 뭐라 그랬어? S0가 0이면 된다라고 했죠. n에 1 넣었을 때 S1에서 S0 뺀 거랑 같은 거면 똑같은 거라는 뜻입니다. n에 0을 넣어요. n에 0 넣어요. 그럼 뭐야? 3 곱하기 2에 0 더하기 1제곱 더하기 4k가 0이라면입니다. 6 더하기 4k가 0이라면 똑같은 의미죠. 그러면 양변이 6 빼고 나면 6 더하기 4k가 0이라면을 바로 이 중간 과정들을 계산해 보지 않고도 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더 정리하면 k가 마이너스 2분의 3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기본. a는 sn에서 sn-1 빼서 구한다. 이게 기본이야. 이걸 못하면은 쌤이 설명했던 S0가 0일 때 뭐 이런 거 아무 의미도 없어요. 기본. 무조건 기본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더 빨리 해보려고, 내가 좀 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시간을 좀 더 아껴보려고, 아, S0가 0이면 첫째 항부터 규칙이 성립하는구나. 이런 거 기억해두고 잘 활용할 수 있으면 문제를 좀 더 빨리 풀 수 있겠죠. 이제 4번입니다. 둥근 잎, 나팔꽃, 덩굴은, 자,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거 잘 따라가면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되는데, 자, 둥근 잎, 나팔꽃, 덩굴은 키가 커질수록 더욱 느리게 자란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뭐 새싹부터 시작해서 무럭무럭 막 자라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은 좀 천천히 커지기는 하는데 점점 커지는 속도가 느려진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첫 일주일 동안 덩굴의 길이는 20cm가 되고 그 후에는 매주 이전 일주일 동안 자란 길이의 5분의 4만큼을 성장한다, 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자라면 90cm가 넘어갈까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1주차 때 성장한 길이, 1주차 성장 길이는 20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A1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2주차 때는 성장한 길이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 2주차 때 성장한 길이는 이전 주 20cm 자란 것의 몇 배? 5분의 4배만큼 자란다. 이런 얘기입니다. 2주차 때는 첫 주차 20cm만큼 자란 것의 5분의 4배만큼 자란다. 3주차 때는 얼마만큼 자라느냐? 이전 주차 2주차 때 자란 길이에 이전 주에 자랐던 것의 5분의 4배만큼 자란다. 그러니까 여러분, n주차 때 자란 길이는 뭐라고? 이 등비수열인 거 알아보시겠죠? 첫째 항 20의 공비 5분의 4의 n-1제곱입니다. 첫째 항은 20이었고요. 첫 번째 주에 20cm 자랐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가 되면 20 곱하기 5분의 4만큼, 그 다음 주가 되면 20 곱하기 5분의 4의 제곱만큼, 공비가 5분의 4다. 첫째 항은 20이고 공비가 5분의 4인 등비수열이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 덩굴의 길이는 결국 전체 자란 길이의 합이 내 키잖아. 아, 내 키가 아니고 그 덩굴 길이잖아. 맞지? 덩굴의 키라는 건 20cm 자랐다. 그럼 키가 20이네. 그 다음에 16cm 자랐다. 내 키는 16이네. 가 아니라 둘이 더한 36이 누적된 값이 길이잖아. 맞지? 따라서 이거의 합이 SN이 N주차 때 덩굴 길이입니다. 자, 다시 한번 N주차 때 성장한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길었다, 이만큼 커졌다 라는 뜻이고, SN이라는 건 뭐야? N주차 전체 길이. 즉, 첫 번째 주차부터 마지막 주차, N주차까지 싹 다 더하면 되는 거죠. N항까지 합입니다. 지금 뭐예요? 1 빼기 공비분의, 선생님 공비 빼기 1 아니에요? 1 빼기 공비해도 됩니다. 양수 쓰는 게 좀 이득이라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됐죠? 1 빼기 공비분의 첫째 항 뭐야? 20. 첫째 항 20에 1 빼기 공비의 몇 제곱? n제곱, n제곱, n제곱. 됐죠? 네가 언제 90보다 커지느냐를 구하는 거죠. 사실 이거는 n에다가 몇 개 숫자 찍어서 구할 만큼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로그를 좀 활용해서 풀도록 할게요. 이런 공간을 좀 더 큰 데다가 풀걸.
글자를 좀 작게 쓰던지. 자, 여러분 이거 정리하면 5분의 1이니까 5배 하면 100입니다. 100배. 1-5분의 4의 n제곱이 뭐보다? 그럼 양변에 100을 나눠서 100분의 90보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5분의 4의 n제곱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다? 넘기고 넘긴 거예요. 1 빼기 100분의 90. 100분의 10이죠. 5분의 4의 거듭제곱이 언제 10분의 1보다 작아지느냐를 풀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생각으로 세제곱, 네제곱 한다고 1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 찾을 수 있을 만큼 만만하진 않아. 로그 방정식 이용해서 풀게요. 자, 다행히 녹화 중이니까 3번 내용 조금 지워도 되겠죠. 여기다가 옆에다가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풀 거다? 이 부등식 풀어볼 거다. 요식 정리한 겁니다. 됐죠? 아, 혹시 이게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역수치 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역수치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할 겁니다. 양변 로그 취할게. 밑이 10인 상용 로그를 취해보도록 하죠. 5분의 4의 n제곱이고요. 로그 10분의 1입니다. n은 내려왔고 이건 로그끼리의 진수의 나누기니까 로그끼리의 차 로그 5에서 로그 4에서 로그 5를 뺀 거 너는 마이너스 1이죠.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지? 문제에서 로그 2는 0.3010이라고 했는데 로그 5가 얼마니? 1 빼기 로그 2죠. 이거 기억해라. 로그 5는 1 빼기 로그 2입니다. 왜요? 뭔 왜요야? 저쪽에다 치고 다시 풀까? 자, 로그 5가 왜 1 빼기 로그 2죠? 로그 2분의 10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로그 11에서 로그 2를 뺀 겁니다. 됐지? 로그 4는 2로그 2죠. 따라서 n 곱하기 둘이 계산하고 나면 3로그 2에서 1 뺀 게 되겠네요. 0.3010의 3배니까 0.903이고요. 1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0.097이 됩니다. 따라서 n은 뭐보다 크거나 같다? 0.097분의 1. 따라서 하나, 둘, 셋, 딴딴딴. 97분의 1000인 건데 여러분 대충 10배 하면 970이고 11배 하면 확 넘어가겠죠. 10점 얼마겠네요. 따라서 우린 언제 10주차까지의 길이는 아직 90보다 조금 작을 거고 언제 11주차 때 11주차 때 성장을 완료하면 90cm를 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맞아 답은 11주차가 됩니다. 사기트는 최소 몇 주? 11주가 지나면은 키가 90cm보다 커진다는 얘기죠. 좋겠다. 태어난 지 3달도 안 됐는데 키가 90cm래. 됐죠? 참고로 여러분 이 덩굴은 아무리 많이 자라도 100cm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나중에 가면 갈수록 자라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얘기잖아. 성장의 한계가 다가오기 시작하고 얘가 지금 n주차 때 길이 합이잖아요. n이 계속 커진다고 생각해봐. 5분의 4의 n제곱이 점점 작아지겠지. 지금 또 봐봐. 11조금하니까 0.1보다도 작았다는 소리잖아. 그지? 그래서 n이 점점 커져서 100제곱, 200제곱 되면은 얘가 아주 작아질 겁니다. 그럼 사실상 얘가 0에 가까워지게 되면 이 값은 1로 수렴하게 되겠죠. 1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야. 그러면 20 나누기 1 빼기 5분의 4, 5분의 1이니까 100이죠. 100. 100에 점점 가까워지고 100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99cm쯤 되면 그 다음부터 자라는 길이가 0.001cm 자라고 0.0001cm 자라고 이렇게밖에 안 자라서 실제 이 덩굴은 100cm를 넘을 수가 없어요. 나보다 작네. 자, 별거 아니네. 자,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금 했던 얘기들이 수학2에서 배울 함수의 극한과 미적분에서 배울 수열의 극한 내용이었습니다. 잠깐 언급해봤습니다.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도록 할게요. 뒤에 있는 원리 합계라 부르는 돈 얘기는 시험 끝나면 다시 한번 할 기회가 있으면 하고 상황을 보고 너무 어려우면 왜냐면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일단 보고 간단한 계산 수준만 남아 있거든요. 그것만 시험 끝나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죠?